자,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기회로 보면 좋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게 발을 살짝 담궈 놓고 혹시나 시장이 안 빠지고 올라가면 뭐 올라가서 좋을 것 같고 네, 발을 살짝 담궈놨는데 시장 혹시나 빠지면 뭐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우리 파트너분들 단기간 연초에 한번 뜰만한 종목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한 50% 이상 뜰만한 종목들 각각 하나씩 준비를 하셨습니다. 일단 단기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태현 파트너께서는 네. 내게서 멀어지지 말라. 네. 기억 키엇이 앞에 있는데 네. 제가 항상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철학적이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연기 한번 해품달에서 해품달. 네,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 배우가 어. 감히 내게서 멀어지지 말라. 김수현. 네. 김수현 배우 아,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가리고 알 것 같은데 아니 양태현 대표 들고 있으니까 전혀 그 느낌 못 받았어요. 해품달. 네. 이렇게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길래? 자, 우리 임지아 파트너께서 천받지 오늘부터 존재감 위에 저 뭐 그림을 그려놓으시는데 눈물인가요? 네. 아, 참. 그동안 존재감이 없어서 아니 얼굴은 아름다우신 분이 그림은 참 좀 그러네요. 자, 네. 우리 김영철 파트너께서 스카이. 예. 스카이. 아, 그냥 하늘을 뜻하는 것인지 스카이대를 뜻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준비한 키워드 자,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스카이대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김영철 파트너 메가스타디 교육, 네, 양태원 파트너 세틀뱅크, 네, 임주아 파트너 택자로 끝나는 종목, 네, 소원인텍 준비하셨는데요. 자, 구체적인 종목 얘기는 이따 듣기로 하고 네. 도대체 이 키워드랑 이 종목하고 뭔 연관이 있는 건지부터 또 왜 이 종목 또 이 키워드를 준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내게서 멀어지지 말라. 아, 이게 뭐냐면 감히 그거는 이제 대사였고요. 네. 이게 원래 속뜻은 간편 현금 결제를 하고 싶다면 기억 간편 현금 결제를 하고 싶다면 내게서 멀어지지 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금 결제를 하고 계시죠? 예, 그 현금 결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틀뱅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네, 저도 간편 현금 결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안 제가- 멀어지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게 세틀뱅크랑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안 쓰고 있거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세틀뱅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네. 뭐 이쪽 시장은 워낙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비싸지만 않으면 좀 주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잠시 후에 세틀뱅크 얘기 들어보고요. 자, 천받지 오늘부터 존재감 서원인텍 천받지란 뜻일까요? 네, 그 LTE 시절에 네. 서진 시스템이나 KMW 같은 종목이었었는데요. 잠시 칼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미국 시장 진출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됐습니다. 부업부터 주업까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는데 오늘부터 존재감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존재감을 존재감으로. 네. 좀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윤 파트는 스카이대 얘기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하늘을 뚫면서 날아갈 주가 것이라고. 역시도 예, 그렇게 원래 보겠습니다. 교육업체들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던데. 예, 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을 좀 피킹을 할 때 네. 한 점심 전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좀 움직일 수 있고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워낙 우리 함께 하시는 파트너분들께 네, 단기 한 연초 20% 이상은 떠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목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또 받아놓고 느낌 안 오면 에이 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신경들을 바짝 쓰시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들 항상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자, 일단 세틀뱅크부터 한번 들어보죠. 도대체 세틀뱅크랑 간편결제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세틀뱅크는 2016년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엔지의 인수가 됐습니다. 뭐 핀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플랫폼을 일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간편 현금 결제 플랫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세금을 내거나 할 때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가상계좌 이렇게 열어주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비중도 이 간편 현금 결제가 43%, 가상계좌가 36%, 두 개 합쳐서 80% 이상 갑니다. 예, 그게 주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거냐만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97%의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간편 현금 결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갖고 있게 되면 고객사도 엄청나게 많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편 현금 결제에서는 카카오페이, 엘페이, 엠페이, SSG 그리고 뭐 제로페이까지도 이 페이사들 거의 대부분을 다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가상계좌 부문에서는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조달청 뭐 다 아실 거예요. 정부 공공기관들 그리고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주요 보험사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PG사들 같은 경우에는 GS샵, 현대홈쇼핑, 뭐 MS 홈쇼핑,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 은행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휴를 하고 있는데 무려 21개 은행과 지금 제휴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비스 특성이 이 은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제휴은행의 자사망을 좀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보안 관리해가지고 이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이 보수적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이 오픈을 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 셔틀뱅크 같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세틀뱅크 뭐 일단 얼추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보면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가총이 2,690억인데 29,000원 기준으로 지금 이게 뭐 상장을 한다면 거의 55,000원까지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상장이 돼서 네. 맞아요. 너무 비싸게 상장이 돼서 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이쯤 오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은 좀 제한될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네,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얼추 봐도 뭐 철저하게 성장은 하긴 할 것 같고 또는 또 시장을 또 지배하고 있는 지배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할증 요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주가가 너무 비싸게 상장됐기 때문에 급락을 해버렸지만 이제 2,600억대 밑에서는 좀 하방을 잡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함께 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정부 시책하고도 상당히 잘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에서는 이 소비를 좀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카드사를 좀 밀어줬잖아요. 네. 굉장히 카드에 대해서 활성화가 됐고 거의 대부분의 이 소비가 카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었죠. 예, 신용 불량에 대한 부작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이 정책 자체도 현금 갖고 있는 현금을 토대로 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라는 방향을 틀어버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연말 정산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 소득 공제율 같은 경우에도 카드는 내려갔지요. 신용카드는 15%밖에 되질 않는데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30% 그리고 국가 주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40%까지도 이 소득 공제율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성장 뭐 시작한 거는 이미 성장에 들어갔겠지만 어떻게 보면 카드의 무게 중심에서 현금 결제 관련 무게 중심은 확실하게 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정부 시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 시책에 맞서기는커녕 그 흐름과 같이 동행하는 최우선적으로 앞서 나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차트상으로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세게 못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도 좀 뭔가 힘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코스닥 시장 무너진 거 대비해서는 현 가격권에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조금만 분위기가 타면 충분히 말씀하신 반등은 네, 연초에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자, 서원인텍 얘기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IT랑 하드웨어 쪽 업황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90여 개의 IT 기업들 중에서 PSR, 주가 매출 비율이 가장 예쁜 0.44에서 0.47 사이에 있는 IT 기업 5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2020년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갈 수 있는 기업 서원인텍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1차 벤더 회사로서요. 신제품인 5폰이랑 폴더블 폰 출시 때문에 외형적 성장도 있지만 실적도 같이 개선되면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원래 LTE 시절 때는 서진 시스템이나 KMW처럼 대장이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매출이 그 기종에 대한 어떤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주요 거점 기지인 베트남에서 생산 라인을 확장을 했는데 거기서 갤럭시 A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면서 2017년, 2018년에 못 팔았던 수주액만큼의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본업인 통신 부분인데요. 2020년부터 신규 제품인 무선통신 단말기가 미국의 CBRS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도 되지만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업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STX 그룹이 갖고 있었던 전지 사업 부분에 있었던 기계 장치와 설비 그리고 영업권을 양수해 와서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매출액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런데도 2017에 돈을 못 벌고 2018년에도 돈을 못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배당이 3.7%를 줬고 2018년에는 배당을 무려 6.4%를 줬는데 올해도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4.4%를 주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그렇기 때문에 7,700원 구간대에서 배당 이후에 한 번 더 배당 락 이후에 한번 재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네, 자 소원인텍 지금 뭐 차트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역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종목이고요. 자,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살짝 봤는데 네. 지금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사실 보기 드문 기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간 한 300억씩 이익을 냈었던 기업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 한 170억대 내외 이익이 좀 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이 1290억이니까 뭐 170억씩 그래도 벌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일단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내년 내후년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붙어버리면 네, 한번 제대로 붙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또 배당 얘기도 해주셨는데 연한 600원씩, 660원씩 배당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배당 때문에라도 주가의 하반 경직을 강하게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원인텍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교육. 자, 이게 메가스터디 있고 메가스터디도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도 있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뭐 같은 회사인가? 일단은 뭐 그 사업회사랑 지주회사 네.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만 치시고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인지 메가스터디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주가의 움직임은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회사가 뭐 돈을 더 잘 벌어들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보셨으면 대학교 이름들이 슬슬 올라오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3-4개 정도의 기업, 그러니까 그 학교 이름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수시랑 정시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지원자들이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고요. 수능이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수험생들과 그리고 수험생을 두셨었던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인가. 그런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공부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제도권 외의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과 온라인 기업 교육 관련된 기업들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사실 오늘 한 4만 원 언더 정도에서 이제 그 작가님께 대본을 보내드렸는데 그 한 4만 원 정도까지만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금 뭐 급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메가스터디 교육의 그 성수기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내년도 4월 달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반수라고 하죠.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이제 재수를 같이 병행하는 그 이제 인원들까지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성수기고요. 그때 이제 매출이 한 80%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정부에서도 뭐 지금 정시 쪽 부분들을 확대한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재수나 아니면 삼수를 고민하시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메가스터디 부분들 쪽이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순이익단으로도 한 6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신고가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주회사 메가스타디가 아닌 사업회사 메가스타디 교육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뭐 교육 관련된 사업이 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롱런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사업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할증 거래를 받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올해도 뭐 한 400억 훌쩍 넘길 거다라는 분위기인데 내년 내후년도도 한 600억은 무난하게 넘길 거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지금 오늘 꽤 올랐는데 지금 시총이 아직도 4,900억 정도 수준이라서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그냥 꺼질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역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이쪽이 약간 연초에 또 관심 좀 받을 만한 이벤트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단기 우만규 세 종목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들어보시기에 우리 양태원 대표님께서 뭐 본인 종목 세틀뱅크 빼고 네. 들어보니까 뭐가 좀 더 나아 보이세요? 냉정하게. 사람 얼굴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종목을 보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아까 저기 뭐냐 임주환 대표님 설명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자가 박사님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진짜 편파 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종목이 아니고 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무게 중심을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분들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10%나 급등했는데 후회 없으시겠어요? 근데 눌림목 이용해서 네. 10%이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가 아닌가. 그래서 좀 눌림목 이용해가지고 물량 소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추가로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말도 더듬네요 이제. 네. 자, 저희가 뭐 항상 이 시간에 종목 찾을 때 시장 대비 힘 좋은 종목들을 좀 잘 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메가스타디 교육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최근 2주간 코스닥 시장 급락한 거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힘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때마침 오늘 갑변에서 조금 아쉽긴 예. 하지만 어쨌든 한번 또 힘 좋았던 종목이 한번 힘을 붙이면 밀림을 사야지 하고 보통 좀 대기 매수가 깔리는 경향이 있고 이러면 또 제한적인 눌림목 주고 또 튀고 하는 경우가들이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주아 파트너께서 보시기에 두 분 종목 중에 하나를 만약 찍어보라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요즘 참조적으로 양태현 네. 대표 굉장히 뒤끝이 네. 안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세틀뱅크. 네. 네. 뒤끝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수료 지금 요즘 그 카카오뱅크에서 수수료 다른 은행에서 카카오뱅크에서 다른 은행 갈 때 수수료가요. 네. 지금 뭐 거의 900억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더 이익을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두 분이 쿵짝쿵짝 잘 맞는 거 보니까 이따가 많은 얘기를 다시 한번 중기 종목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솔직하게 세틀뱅크랑 소원인텍 예. 어떠세요? 무게 중심을 저한테 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할 때 이제 밸류를 약간 좀 고밸류로 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예상 물량들도 뭐 지속적으로 좀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점을 잡았다라고는 판단은 저도 이제 뭐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보다는 배당을 주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주는 종목을 연말에는 조금 피킹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보니까
뒷글이 있는 분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아, 뭐, 지금 아니요 뭐 감히 공격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서원인택 아니, 뭐, 가자.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그 머리 검은 짐 거두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세틀뱅크는 저희가 지금 뭐 워낙 상장할 때 가격이 비싸게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5만 원 위에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가지 뭐 2만 9천 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 비싸게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언급드리고 있는 시점은 그 5만 9천 원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2만 9천 원대 이 자리라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종목도 좀 단기 유망주들 무난한 종목들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일단 소원인텍이 힘 좋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 메가스타드교육 어쨌든 뭔가 꿈틀대기 시작하면 그냥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틀뱅크도 워낙 지금 오랜 기간 보통 그래도 신규 상장하고 내리 3개월 빠지면 이제 올라갈 때 됐겠지 하고 한번 또 방향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오늘 제가 선정한 단기 유망주 컨셉대로 한번 여러분들 이번 시장 위기를 활용하셔서 좀 저가 분할 매수 기회를 한번 보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